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김기현의 생각을 담은 이상적 개념 강의 김기현의 아이디어 OT 영상이요. 이 영상을 통해 김기현의 아이디어라는 강의와 교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아이디어라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준 선생님의 베스트 시그니처 강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토대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우리 수능 수학에 맞는 개념학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수학이라는 과목 개념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이 과정에서 조금은 잘못된 개념학습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 보여요. 지금 수학이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개념 계속 개념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 개념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다. 그래, 개념의 악순환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나다 싶으면 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지금 제가요, 뭔가 개념 공부는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풀려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준 연습 문제요. 제가 다시 풀어보려고 하니까 곧잘 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만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순간 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답을 맞기는 했는데 선생님 대충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서 풀기는 했는데 조금은 찝찝함이 남아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하면 첫 번째, 개념과 문제풀이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한 친구들, 게다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에 대한 그 정당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다.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개념이라는 부분과 문제풀이를 조금은 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선생님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절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얘들아 개념과 문제풀이는 함께 가져가야 하고요. 개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풀이까지 함께 공부하셔야 이 개념학습이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실제로 얘들아 어떤 단원에서 어떤 용어 그리고 이 용어가 나온 배경들 그리고 그 배경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공식들 단순히 이 공식을 암기하는 걸로써 개념학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공식이 왜 나왔지? 그리고 이 공식이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지? 그리고 이 공식 자체가 문제에 어떤 식으로 녹여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해석하는 것까지가 개념학습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 자체를 암기하고 그냥 숫자 몇 개를 대입하면서 개념학습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방금 배운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 어떤 식으로 녹아져 들어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너희들이 지어내셔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얘들아 우리 방금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 실제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들 해봤을까?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강의 속에서 다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그걸 간접 경험하시고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다른 문제에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토대로 수학적인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임모와 이야기해주는 아이디어라는 강의의 장점 중 하나가 선생님, 아이디어 강의 듣다 보면요. 강의가 잘 이해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스스로 내가 설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 아이디어라는 강의에서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문제 잘 푸는 거 그리고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해석하는 방법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 자기 자신이야. 단순히 김기현 잘 푸네? 근데 나는 못 풀겠다 해서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야 김기현 잘 푸네?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나도 김기현처럼 풀 수 있지? 그 연결고리를 내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강의에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너희들 것으로 체화만 시킬 수 있다면 나 또한 실전에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시면 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다. 알았지? 두 번째, 내 풀이의 잘못된 점에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거냐면 실제 우리가 뭔가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풀어. 어떤 문제를 채점했는데 틀렸어. 얘들아, 틀렸으면 해설지나 해설 강의를 보겠지. 얘들아, 해설 강의를 보다 보면 이 해설지나 해설 강의에서는 이 문제 올바른 풀이를 제시합니다. 얘들아, 당연히 올바른 풀이 배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그런데 이 문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올바른 풀이로 다시 한번 푸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야.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문제 처음 풀었을 때 잘못 풀었잖아. 잘못 풀었다는 건 잘못 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자체를 너희들이 갖고 있을 건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에 대한 고민 없이 넘어가는 순간 나중에 또다시 잘못된 풀이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왜 안 되지?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이유들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런데 이 과정들을요, 선생님은 강의 속에서 너희들에게 다 선제시해드리도록 할 거야. 얘들아, 우리 창의적인 친구들 이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이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장점 중 두 번째가요. 지금 제가요, 아이디어 강의 듣다 보면 조금 Q&A 게시판을 이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듣다가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간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라고 딱 의문을 갖는 순간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이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주의사항으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정말로 내가 옆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내 궁금한 부분을 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다 보니까 쌤 제가 Q&A 게시판 이용할 필요 없이 강의를 토대로만 제가 잘 공부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쌤은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풀이가 잘못된 이유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 속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너희들의 잘못된 이유들 강의를 토대로 아이디어 교재를 토대로 잘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 세 번째, 우리 조금은 진부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이야기가 될 건데 우리 절대적인 복습량과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개념 단원, 개념 과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실제로 얘들아 절대적인 개념 복습량이 부족한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내가 학습 투입 시간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복습을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 아이디어 본교재에서 배운 내용들을요 복습용 연습 문제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토대로 너희들이 필기하면서 열심히 따라온 공부들 실제로 내가 복습용 연습 문제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는 걸로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본교재 연습 문제와 비슷한 싱크가 맞는 문제들을 토대로 제작 문제들을 워크북을 토대로 공부할 수 있게도 너희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워크북을 새롭게 구입한다면 얘들아 연습 문제에서 배운 이 생각들 실제로 제작 문제를 토대로도 체화할 수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고 무슨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습 시간이 부족한 거를 최대한 강의를 토대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쌤의 전체 커리큘럼이요. 앞에 있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게 맞거든. 그러면 이 아이디어에서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뒤쪽에 기출생각집, 커넥션, 컬렉션에 해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내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런데 뒤쪽 커리큘럼 부분에서요. 아이디어에서 배운 생각들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복습시켜 드리도록 할 거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꽤나 복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구성을 해놨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서 배운 것들 실제로 선생님의 풀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열심히 잘 복습해 오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생님의 아이디어 강의를 토대로 잘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개념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이디어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챙기시면 되겠다. 우리 교재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애들 아이디어 교재를 구입하시면요. 본교재와 복습용 연습 문제, 해설지가 함께 분권된 상태로 랩핑된 형태로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토대로 공부하는 건 이 본교재가 되도록 하고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또는 해설지가 필요할 때는 이 부록을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북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얘들아 워크북은 따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워크북은요. 본교재 연습 문제와 최대한 싱크를 맞춰놔서 너희들의 체화를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난이도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본교재는요. 이 문제들이 전부 다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어려운 3점부터 어려운 4점까지 골고루 들어있기는 한데 어려운 3점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예제, 문제 정도는 3점, 어려운 3점 정도의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쉬운 4점, 중간 난이도의 4점, 어려운 4점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점 난이도의 문제를 다루는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에서도 배울 점들이 있는 것들 다 구성되어 있도록 하고요. 워크북은요, 말 그대로 전부 다 제작 문항입니다. 기출문제 단 한 문제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본교재에서 선생님의 생각들 이렇게 배웠잖아.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렇게 연습을 했잖아. 그럼 이걸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포장지가 달라 보이는 문제를 토대로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게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연습 문제와 유사한 난이도를 갖고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입구 일정, 공통과목과 선택과목과 워크북 전부 다 쭉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인쇄소 일정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앞뒤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해요. 교재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각 단원별로 얘들아 맨 앞에 이 단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목표와 유의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목표와 유의점은요, 쌤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부분이 아니야. 우리 교육부에서 얘들아, 이 과정에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목표로 갖고 이 부분에 조금 유의점을 가져보자 라고 너희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서술해 놓은 거다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개념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애들이 아이디어라는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모든 부분들 다 타이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만큼 쌤의 강의 내용과 전부 다 싱크가 맞을 거다. 게다가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얘들아, 우리 이 단원에서 이런 개념들 배웠지? 그런데 단순히 공식만 배우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장된 생각까지 배우셔야 되고, 이 확장된 생각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예제 문제를 토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이 개념 과정에서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얘들아,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시라는 건 왜 그러냐면 쌤이 이 아이디어 교재에는 너희들이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한 줄 한 줄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단순히 강의를 감상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의 속에서의 내용들이 다 교재에 기술되어 있기는 할 거야.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씩 필기가 필요하다. 필기가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겠지만요. 필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거나 이 부분 내가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잘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돼. 알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단순히 개념만 공부하다 보면 내가 방금 뭘 배운 거지? 조금은 추상적인 느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예제 문제를 토대로, 이 예제 문제도 당연히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제 문제를 토대로 방금의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녹아져 들어있는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라는 교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생각, 증명, 참고, 주의 부분이 될 건데, 첫 번째 생각. 생각이라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선생님, 제가요 뭔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또는요, 선생님의 풀이가 이해는 되는데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얘들아, 수학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수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거나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시작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들아,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들과 어떤 고민들을 해보자 라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단순히 추상적으로 던져드리지 않고 구체적인 한글로, 문장 형태로 너희들에게 제시해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조금은 수학적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한 그냥 암묵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친구들, 이러한 한글 문장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조금 명확해지고 관점이 넓어지는 효과 생기도록 할 거고요. 수학 공부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 또한 내가 이러한 생각들만 내 것으로 잘 채워할 수 있다면 나 또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챙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내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으로서 다 정리해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들을 보다 보면 각 문제에서 해시태그 샵 표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준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생각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다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증명 너희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 또 중요한 부분, 참고 부분이다. 그래서 참고는 실제로 너희들에게 참고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야. 실제로 참고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이런 부분까지 공부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 생각까지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얘들아 이런 고민들까지 하자라는 것들을 참고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주의사항 선생님이 교재에서 다 기술을 해놨어요. 얘들아 이 단원에서 우리 창의적인 친구들 잘못된 생각들 이렇게 해놓은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단다라는 것들을 이 주의사항으로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니까 내가 잘못된 오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교재를 토대로 잘 교정해 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강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라는 강의는요.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싹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능날 만나는 쉬운 사전부터 어려운 사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이 아이디어에서 다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디어에서 배운 이 개념을 토대로 뒤쪽에 해당하는 모든 커리큘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이디어에서 배운 개념만을 토대로 전부 다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내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쌤 제가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선생님의 커리큘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나왔을 때 야 김기현은 이렇게 풀어내겠다라는 것들이 선생님의 생각들을 체화해 나가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김기현 믿고 열심히 잘 따라오신다면 실제 수능날에서 너희들 또한 원하는 성적 얻을 수 있게 선생님 또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강의는 예제를 포함한 개념 설명 강의와 연습 문제 풀이 강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스튜디오와 현장 강의가 조금 함께 결합된 부분으로서 제공되도록 하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강의가 제공되도록 할 거야. 일단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 부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스튜디오 강의로 제공되도록 하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장감을 살려서 현장 강의가 제공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작년 강의가 조금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작년 강의가 활용되는 건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선생님이 항상 모든 강의들을 촬영할 때요. 그 이전 강의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문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왔는지 선생님 Q&A 게시판을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많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에 좀 더 녹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너희들에게 다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조금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 자신이 없다라는 게 작년 강의보다 훨씬 더 잘 찍을 자신이 없는 강의요. 그만큼 완벽한 강의를 찍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이 강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 없이 이 강의만으로서 너희들이 궁금한 점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완벽한 강의가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얘들아 그렇게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는 강의는요. 작년 강의가 바로바로 제공될 것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가끔 얘들아 여기서 쌤 강의 다시 찍기 귀찮아서 작년 강의 제공하시나요? 라는 질문들 종종 있는데 얘들아 하나의 강의를요 현장 강의에서 거의 반복해서 3번 이상을 촬영을 해요. 3번 이상 강의를 해요. 그럼 쌤이 그 현장 강의 그대로 올려도 되겠지. 그런데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올리다 보면 너희들이 인강으로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 다 완성된 조금은 정제된 강의로서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강의는요 다 제공할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알았지? 강의 일정이요. 전 과목 2월 내에 완강하도록 하고요. 수원수터, 미적, 확통 전부 다 개강과 완강 그리고 언제 업로드 되는지를 잘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수강 시작 가이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2가지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집중형, 두 번째 기출생각집 병행형. 일단 수능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아이디어 집중형을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 강의 아이디어 들으면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아이디어 워크북 따로 구입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단 당연하게도 아이디어라는 강의는 파운데이션과 킥오프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집 정도는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오셔야 돼. 킥오프 정도를 못 푸는데 아이디어 들어오시면 큰일 나.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는 베이스로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쌤, 제가요, 아이디어에서 선생님의 생각을 배웠는데 이 생각을 조금 생소한 문제를 토대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워크북을 토대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디어와 워크북, 아이디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이디어 워크북 함께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쌤, 제가요, 워크북 당연하게도 풀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아이디어 안에 전부 다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연습을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기출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기출생각집을 함께 병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려면 조금은 수학적인 실력이 있는 상태의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배웠잖아. 그러면 조금 더 많은 4점 기출생각집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N수행 친구들, 그래도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 공부한 친구들 또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내신 대비하면서 쌤 제가 뭔가 기출문제를 풀기는 했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추천한다 말씀드려요. 목표 일정은 첫 번째, 두세 과목 정도를 병행하는 걸 기준으로서 아이디어와 워크북을 공부할 때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잡고 공부하는 걸 추천해. 일단 1월 달에서 2월 달 정도에는요 조금 더 겨울방학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 그리고 제작하는 기간에는 이 4주에서 6주 안에 완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장 강의 일정에 맞춰서 6주에서 8주 정도를 잡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 언제? 겨울방학 때.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현장 강의는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반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강의로 따지면 한 일주일에 한 번 3강에서 5강 정도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되. 두 번째, 쌤 제가요 지금 이 아이디어라는 강좌, 쌤은 지금 이 OT를 12월에 촬영하고 있어. 근데 쌤 제가 이 OT를요 6월 평강 끝나고 보고 있어요. 또는 수능 날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빠르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미 완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조금 더 빡세게 잡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라는 강의 끝내시면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길게 질질 끄시면 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제대로 4주에서 6주 정도 잡고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한 과목씩 도장 깨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두세 과목을 병행하는 걸 추천해. 그래서 웬만하면 수원수도 공통 과목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유가 된다면 선택 과목 같이 하시고, 만약에 세 과목까지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다 싶다면 두 과목하고 하나가 끝나는 대로 다른 선택 과목, 다른 하나를 추가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지? 4점 기출생각집을 병행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길게 잡으시면 돼요. 당연히 얘들아 워크북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잡고, 아이디어를 공부할 땐 얘들아 4점 기출생각집 안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점프 문제로 들어있어. 그래서 점프 문제 정도는 빼고 학습하셔도 괜찮다. 선생님 점프는 언제 풀죠?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뒤쪽에 이제 커넥션 같은 조금은 문제풀이 강좌를 공부할 때 함께 푸셔도 괜찮아. 알았지? 수강 분량은 각자의 학습 상황에 맞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강의에서는 하루에 한 3강에서 5강 정도의 분량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얘들아 우리 인강으로 공부할 때는 너희들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많이 배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잘 공부할 수 있게 촘촘하게 잘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아이디어 기준으로 2강에서 4강 정도를 잡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이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중간 과정을 조금 건너뛰려는 친구들 안 된다. 웬만해서는 빠르게 다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순간 이 중간 과정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건너뛰는 순간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건너뛰려고 하기보다 빠르게 빡세게 공부하는 걸 첫 번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하루에 막 10강 정도씩 너희들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끝내야지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완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안 돼. 하루에 10강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겠어? 그냥 단순히 팔짱 끼고 야 김기현 잘 푸네? 감상이 그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스스로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복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따라오시는 걸 추천한다. 알았지? 우리 수강 추천 대상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수원수도 미적 그리고 확통 조금 달라요. 일단 수원수도 미적은 선생님의 앞에 있는 기초 개념, 파운데이션 그리고 킥오프, 유형별 문제다 하는 강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파대와 킥오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가끔 미적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제가 미적 처음 공부하는데 아이디어로 공부해도 되나요? 절대로 안 된다. 아무것도 못 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미적 같은 경우에도 파운데이션과 킥오프 무조건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확통 같은 경우에는 앞에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고일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 있잖아. 고일 수학 맨 뒤쪽에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한 4강짜리를 빠르게 압축해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파운데이션이야. 그래서 수능 수학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내용은 확률과 통계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쌤 제가요 고일 수학 순열과 조합은 당연히 잘 풀어요. 그런데 수능 확통이 처음입니다 라는 친구들 아이디어를 토대로 처음 공부하셔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다루는 거냐라고 하면 절대로 아니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지만 우리 28번, 30번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까지 다 다룰 수 있게 아이디어라는 교재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능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리고 뭔가 차점짜리를 풀려고 하는데 막상 막히는 친구들, 그리고 답은 맞았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개념이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한 친구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개념 커리큘럼을 순환하면서 개념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친구들,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그 악순환 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우리 선택 과목별로 아이디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조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얘들아. 내가 미적분을 처음 공부한다면 일단 수원수트는 공부가 됐을 거란 말이야. 뭐 내신을 공부했던 어떤 식으로도 한 번 정도는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파데 킥오프가 됐든 일단 공통과목 아이디어 공부하면서요. 미적 파데 킥오프 함께 공부하세요. 그래서 수원수투 일단 아이디어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미적은 파데 킥오프로 조금 가볍게 먼저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미적에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이런 공식들과 이러한 유형별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미적 파데 킥오프를 토대로 공부한 다음에 아이디어로 넘어오셔야 된다.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미적 뭐 킥오프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집 정도는 잘 풀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3과목 아이디어 동시에 학습하시면 된다. 선생님 저는요 3과목을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2과목 정도를 먼저 공부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수원수투 또는 수투미적 또는 수원미적 이 과정에서 미적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투가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서 미적으로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미적 이전에 수투를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요. 웬만해선 공통과목 먼저 하셔도 괜찮아. 수원수투 먼저 제대로 하시고 아마 수원이 먼저 끝날 거야. 수원이 먼저 끝나면 이제 그때 미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챙기시면 되겠다. 알았지? 두 번째라 우리 확통 친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어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고일 수학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 부족하다라는 친구들은요. 하루 날 잡고 파대 확통 먼저 끝내세요. 4강밖에 안 된다. 빠르게 끝낼 수 있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일단 파대 확통 먼저 끝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고일 수학에서 배운 순열 조합 정도는 잘 풀어요 라는 친구들은 아이디어 바로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확통 자체가 처음인 친구들 아이디어로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 다만 얘들아 아이디어 하면서 조금 더 유형별 문제에 해당하는 많은 문제풀이 양이 필요할 수 있거든. 그래서 킥오프 정도를 병행하는 걸 추천한다. 알았지? 그리고 지금 제가 확통 킥오프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제집 정도는 좀 잘 풀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하면서 워크북 또는 아이디어 하면서 4점 기출생각집 하나 병행하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이 과정에서 좀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 선생님 제가 확통 선택인데요. 조금 수학에 대해서 수원수투도 아직 공부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게다가 수원수투 확통 3개를 한 번에 하기에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의 우선순위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 종종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아니라 수원수투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무조건 수원수투가 먼저야. 그래서 수원수투 먼저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끝나는 대로 확통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확통 공부는 조금 미루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일단 수원수투가 먼저라는 거. 알았지? 그래, 예습 및 복습 가이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첫 번째 이 아이디어라는 개념 강의 부분에서는 얘들아 예습이 막 필수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습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어. 그렇지만 선생님 이 정도는 권장,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강의를 듣기 전에 선생님 앞부분에 해당하는 개념 부분, 줄글들 있잖아요. 줄글을 그냥 가볍게 읽고 오는 거 정도는 추천을 드릴게. 줄글 정도는 읽어야 강의에서의 김기현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대략적인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훨씬 더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줄글을 읽고 오도록 하시고요. 연습 문제도 얘들아 강의를 듣고 나서 스스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 문제 강의를 듣기 전에 풀어보셔도 괜찮아.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있거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개념 강의까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개념 부분
근데 연습 문제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10문제가 있다고 하면 야, 10문제 중에 내가 제대로 푸는 게 거의 없어요 라는 질문들 종종 있어요.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지금 제가 잘 안 풀리는데 이거 아이디어를 계속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종종 있는데 당연히 안 풀릴 수 있지. 왜 안 풀릴까? 지금 제가 개념 부분 잘 들었는데 왜 안 풀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개념과 문제풀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니까. 이 개념이 실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김기현의 강의 아직 안 들었잖아. 김기현의 관점 아직 안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김기현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필요해. 그러니까 강의 듣기 전에 안 풀리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 얘들아 연습 문제 푸는 과정에서 문제풀이 고민 시간도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 없다. 5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일단 고민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강의 들으세요. 강의에서 김기현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들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걸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에 집중하시면 된다. 알았지?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이 너희들에게 전부 다 친절하게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강의를 이해한 것을 너희 것의 지식이다. 내가 이거 다 안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이해를 시킨 이유는 이해를 시켜드린 거는 얘들아 내가 김기현이 잘 설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거야. 그런데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고. 복습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복습은 필수다. 쌤 그럼 복습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개념 강의 다 들은 다음에 얘들아 교재 줄글들 쭉 정독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줄글들이 실제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으로 설명한 거구나 라는 걸 첫 번째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도 얘들아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을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지. 그리고 열심히 필기하면서 따라오겠지. 얘들아 그 필기한 부분 그리고 김기현의 사고 과정을 먼저 복기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이 먼저 푸는 것보다 김기현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를 스스로 다시 푸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강의 수강 직후에 1차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어. 본교재에 너희들의 풀이가 적혀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따라 쓰면서 김기현의 생각들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뭔가 일주일 정도 또는 하나의 대단원이 끝날 때 내가 이 부분 조금 기억이 휘발될 때쯤 복습용 연습 문제 있잖아. 그 복습용 연습 문제를 토대로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래서 1차 복습한 다음에는 얘들아 워크북 푸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북 풀면서 본교재의 연습 문제와 싱크가 맞는 문제를 토대로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 문제 포장지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이또이한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조금은 기억이 휘발될 때쯤 복습용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것까지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쌤 2026학년도 아이디어랑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이라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 1년 뒤에 김기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첫 번째 교재 기술. 개념 부분에 해당하는 교재 기술이 그렇게 많이 달라질 부분은 없어. 실제로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덜어내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길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교재 개념 부분에서 확 바뀌는 부분들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반영이 될 거냐면 문제에 반영이 될 거다. 실제로 수학원 같은 경우로 먼저 따져보자면 실제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나오던 문제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힘을 빼고 실제로 우리 지수로그 함수 또는 삼각함수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까라는 것들을 연습 문제 트렌드에 반영하면서 구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와 연습 문제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2027학년도 아이디어 강의를요 20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토대로 공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 종종 있는데 답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다. 일단 앞에 있는 교재 기술 부분들은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제와 연습 문제 구성들이 달라지는 단원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개념과 문제풀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 자체가 아예 문제 자체가 구성이 달라질 것이다 보니까 2026학년도 교재로는 2026학년도 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래서 2027학년도 강의는요 2027학년도 교재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난이도는 비슷하게 가져갈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능날 만나는 모든 4점짜리 해결할 수 있는 개념들 문제풀이를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 공부할 수 있겠다는 거.
그래, 2번과 3번은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선생님 혹시 해설지만 보고 혼자 공부해도 되나요? 선생님 강의 수강하는 게 필수인가요? 그래, 이 과정에서 예습 과정에서 맞은 문제들 내가 다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 아이디어는 개념 강의야. 실제로 이게 뒤쪽에 해당하는 뭐 커넥션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강좌라면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보고 대략적인 방향이 맞다면 그대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개념 강의 부분에서는 실제로 첫 번째 그러니까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너희들이 이걸 제대로 풀어서 맞은 문제인지 조금은 내가 어거지로 풀어가지고 우연히 맞은 문제인지 너희들이 그걸 판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맞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까지 확장할 수 있고 어떤 부분까지 배워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 말씀드린다. 그래서 해설지만 보고 공부하는 강의 아니야. 무조건 강의 다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강의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네 번째, 선생님, 아이디어 공부할 때 아이디어만 하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이디어만 공부하면 실제로 이 아이디어 안에서 연습 문제 같은 거는 잘 풀릴 거야. 왜? 김기현이 풀어줬으니까. 김기현이 풀어줬는데 실제로 이게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안 하다 보면 너희들이 선생님 제가 연습 문제는 잘 풀리는데 다른 기출문제 잘 안 풀려요 라는 질문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크북 또는 기출생각집 아까 말씀드렸어. 워크북 함께 공부하거나 또는 기출생각집 함께 병행하면서 둘 중에 하나 정도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쌤 아이디어 강의만 수강해도 바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제대로 공부하셔야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시간 들여서 공부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워크북이든 기출생각집이든 무조건 하나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쌤 그러면 워크북이나 사전 기출생각집 무엇을 병행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 난이도가 어떻게 되죠? 비교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아이디어 워크북, 사전 기출생각집 앞에서 말씀드렸어. 워크북을 할지 사전 기출생각집을 할지에 따라서 첫 번째 수능 개념을 본격적으로 처음 공부한다 싶은 친구들은 워크북 정도로 공부하시고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 라는 친구들은 기출생각집 함께 병행하시면 돼. 그래, 난이도는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워크북은요. 싱크를 완전히 맞춰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모든 소단원 다 잘 맞춰놨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당연히 비슷한 주제, 비슷한 소재, 비슷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점 기출생각집은 말 그대로 사점 난이도의 기출 문제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쉬운 사점, 중간 난이도의 사점, 어려운 사점 전부 다 들어있고요. 아이디어도 전부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일단 양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다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사점 난이도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챙기시면 되겠다. 지금 복습용 연습 문제 언제 풀까요? 아까 말씀드렸어. 일단 강의를 듣고 나서는 선생님의 필기 된 부분을 스스로 따라가시면서 쌤의 사고 과정을 복기하는 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워크북 정도를 풀면서 조금은 생소한 문제를 토대로 연습 문제 하렴.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는 내가 하나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복습용 연습 문제 교재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 빈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실제로 김기환의 생각대로 그대로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걸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이렇게 생각의 힘으로 완성하는 수능 개념 김기현의 아이디어라는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OT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봤어요. 실제로 얘들아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라는 강의가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쌤과 함께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지금 당장 이 강의를 토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럼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